안녕하세요. 저는 집시고요. 오늘 제가 스터디할 종목은 이제 KNJ라는 종목입니다. KNJ는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업이었고, 근데 디스플레이 쪽이 중국 쪽이 막 단가나 부딪히면서 LCD를 다 잡아먹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섹터에 있던 종목들은 다 주가들이 반토막 나거나 이제 좀 안 좋은 게 많은데,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KNJ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KNJ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라는 좀 벤더를 좀 잡으면서, 애프터마켓에 이제 벤더를 잡으면서 그 반도체 업을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 중간에 있는 기업인데, 최근 1분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에 이제 사업하고 있는 SIC 포커스 링이 그 애프터마켓에서 점유율을 조금 올리면서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9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뭐 코로나 때 좀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 업황이 다시 안 좋다고 하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나오면서 지난주에 잠깐 좀 슈팅이 왔었었는데, 뭐 지금은 조금 다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총은 1,000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방 쪽에 이제 반도체 쪽은 미세화로 진행되면서 ALD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될 건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뭐 하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도 있고, 뭐 TCK도 있고, 뭐 이렇게 SIC 포커스링 쪽에 좀 많이 쓰일 거다. 랜드 쪽 고단화도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비포 마켓은 이미 밸류를 좀 많이 받아서 주가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애프터 마켓은 이제 삼성 쪽이 비포 마켓의 제품만 보고 있다가 그 삼성 쪽도 이제 그 허리띠를 좀 졸라매기 시작하면서, 원래 삼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애프터마켓에 뭐 어떤 제품을 쓴다든가 이런 거. 왜냐하면 뭐 이런 그 미세화로 하면서 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좀 좀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애프터마켓에 콜을 통과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애프터마켓이 월등하게 뭐 많기 때문에 삼성 쪽도 이제 좀 늘리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장비 발주가 조금 나오면서 OLED 쪽 시장이 조금 살아나면서,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속 적자였거든요.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1분기, 2분기를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2분기 때는 뭐 물론 뭐 환율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도 장비 쪽을 이제 OLED를 좀 넘어가고, 뭐 물론 BOE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애플 쪽 밴더로 들어가면서 OLED 쪽에 조금 키우려고 하는 뭐 그런 시장의 변화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업황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고 3분기 때도 조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내년 뭐 주가는 좀 선반영하니까 내년 하반기 중반기 뭐 부터는 좋아진다라는 이제 산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주가가 먼저 좀 선반영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이나 아니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들어가는 시점에 주가가 좀 많이 싸지면 분할로 사면 좋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조금 사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물려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매출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오면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안 좋았었고,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올해부터 이제 반도체 쪽 SIC 포커스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거의 이제 올해는 50%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익단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분기 때 조금 퀄 테스트 받았던 게 일시적으로 이제 좀 들어오면서 삼성 쪽에 계속 좋았었는데, 4분기 때도 그 3분기랑 비슷하게 이익단은 원래 나왔었는데, 화생상품, 그러니까 CB나 이런 것도 좀 있어서 화생상품 평가 손실이 3, 40억 정도 잡히면서, 근데 그거 포함되면
한 30억 유사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그 직원들 성과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력 쪽 이제 전기세가 좀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때는 그 지난주 실적이 나왔었는데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은 이제 뭐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제 온 게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3분기 때도 뭐 컨셉은 이런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3분기, 4분기 때는 퀄 테스트를 추가로 받아야 될 게 2개 정도 더 나올 게 있거든요, 삼성 쪽에. 이 그 회사 자체는 퀄 테스트를 받았을 때 기존에 쌓였던 재고 물량, 재고들이 요거 자산들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딱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퀄은 지금 삼성의 이제 15개 라인 중에 5개 정도가 통과됐는데 올 상반기까지 하반기에 추가로 2개 정도 더 추가가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15개까지는 계속 추가로 퀄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보다 좀 더 잘 나올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뭐 싱글로 나왔던 영업이익률이 SIC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개 합쳐져서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지금 18% 정도 나오는데,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뭐 TCK 쪽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소 25%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링만 보더라도 뭐 20에서 30%, 많게는 30% 넘게도 중간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파이트 쪽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조금 피크아웃이 되면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이 기업도 이제 레버리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그러니까 실제로 1분기부터 이미 디스플레이 쪽이랑 반도체가 반반 정도였는데 2분기 때는 아예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멀티플을 받고 있던 디스플레이 업체로 받던 멀티플이 이제는 반도체 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매출액 비중은 거의 이제 6대4, 6.5대 3.5 이제 정도로 많이 기업 체질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반도체 쪽 소재하는 부분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때 제가 좀 고무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1분기 때 거의 BEP 수준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회사 측에서도 이제 계속 돈을 까먹고 있던 적자 사업부였던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2분기 때는 이제 흑자로 딱 돌아섰다는 점, 이 부분들이 지금 제일 고무적인 부분인데, 계속 돈을 벌었어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고, 이제 올해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BEP 정도만 해준다 그러면 반도체 쪽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품 사업 쪽은 이제 계속 이제 작년 3분기 때 퀄 테스트 하면서 올라갔다가 1분기 때는 조금 그 퀄이 조금 늦어지면서 조금 빠졌다가 2분기 때 퀄 테스트 받았던 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작년 12월 달에 증설을 완료했던 공장에서 생산됐던 부품들이 계속 인식이 될 거거든요. 퀄 테스트도 2개 정도 더 남아있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까먹지 않고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럼 이제 성장주로서의 이제 가치를 좀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재고 자산도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2분기 이제 반기로 보면 작년에 증설했던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재고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재고가 쌓인다는 말은 전방에서 계속 땡기고 있다는 말에 이제 좀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퀄 테스트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매출단으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공장 증설을 했었고, 그리고 뭐 공시가 4월달, 6월달에 연속으로 계속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증설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상태고, 내년 6월달 상반기까지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지 않나, 2분기부터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도 이제 반기인데 이미 뭐 작년에 반 이상은 잘 태우고 있고, 올 증설됐던 물량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올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분기 때
전력비라든가 가스비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뭐 요즘 아직도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부분들이 1분기 때 반영됐었고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커버할 정도의 반도체 쪽 그 매출단이나 이익단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분기가 업데이트 안 됐는데 뭐 그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작년에 한번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빠져, 그나마 좀 피크아웃이 돼서 그라바이트 쪽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회사 쪽에 좀 많이 유리한 부분들이고, 이건 제품 가격인데, 제품 가격이 이제 이렇게 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올덱스 물량이 1분기 때는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뭐 올덱스 분석하시는 분들 뭐 보면 아시겠지만, 올덱스도 이제 전방에서 이 소모품을 좀 많이 땡겨서 올덱스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회사는 기존에 올덱스 쪽으로만 납품을 많이 했었습니다. SIC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근데 올덱스는 이제 뭐 여러 고객사가 있지만 이제 SK 쪽으로 가는 물량을 KNJ가 납품을 했었고, 근데 KNJ가 1차 가공만 해서 올덱스로 물량을 넘기면 올덱스가 2차 가공을 해서 돈을 더 붙여서 SK 쪽으로 납품을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KNJ가 1차, 2차 가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올덱스가 가져가는 그 가격까지 다 이제 가져가니까, 올해 2분기 때 실제로 보시면 매출은 그게 크게 는 게 아닌데도, 매출은 크게 는 게 아닌데도 이제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부분들이 왜 이러냐라고 이제 회사 측에 얘기를 해보면, 예상했던 대로 이제 삼성 쪽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익단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올덱스 쪽으로 가면서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땡겼었는데, 같은 SIC를 만들더라도 1차, 2차 간까지 다 해서 그 가격까지 다 온 게 다 가져가면서 삼성 쪽으로 이제 직납을 하니까 이제 이익단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올덱스 물량보다는 삼성 쪽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단도 이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사실 좀 믿지는 못했는데, 1분기까지는 2분기 때 이제 실제 그러니까 숫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고, 2분기 때 실제로 영업이익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삼성 쪽에 직납을 들어가고 한다, 증설도 한다, 거의 뭐 자기 매출 60%까지 때려 박으면서 증설도 했었는데, 그때 잠시뿐이었고 주가는 계속 뭐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는데, 2분기 때 실적 딱 나오자마자 영업이익 나오고, 실제로 그 적자였던 디스플레이 쪽 딱 흑자 돌아서니까 바로 그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지금 좀 그때 물려있던 사람들 좀 많이 판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하는 건데, 저 어떤 건데, 시각 여기 잘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랜드 쪽이 고단화가 되면 시각이 계속 많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관련된 이제 SIC 포커스링 주변에 잡아주는 이 SIC 포커스링도 그 플라즈마로 계속 많이 쓰이게 되면, 기존에 쓰이던 SIC, 그러니까 SI로 쓰이던 그 포커스링 가이드 링이 뭐 뒤에도 이제 비교를 해 놓았는데, 이렇습니다. 뒤에 요렇죠.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잠시만요. 요 수명 부분이죠. SI 링 쓰는 거 대비해서 평균 단가는 좀 많이 올라갔지만, 교체 주기가 이제 거의 50% 정도 더 늘었고, 내구성도 거의 5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 반도체 라인은 잘 아시겠지만, 그 한 번에 이제 계속 이렇게 공정이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SI 포커스 링을 교체한다고 라인을 서게 되면 그 앞뒤로 이제 돼 있던 부분들이 엄청 미세화로 되어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 섰다가 이제 다시 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뭐 이전에도 뭐 전력난 때문에 미국에 뭐 라인이 서고, 뭐 그러면서 그 반도체 실리콘은 이제 웨이퍼는 다 버리고 뭐 이런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최대한 안 서고 한 방에 이제 계속 쭉 돌릴 수 있는 게 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이만큼 뭐 올라가더라도 반도체 라인은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그게 지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SIC 링 쪽은 계속 쓸 거다. 그리고
뭐, 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뭐, 플라즈마로 이제 스퍼터링을 많이 하면서, 웨이퍼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여기 SI로 싸고 있던 이 가이드 포커스 링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균열이 가고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방에 이제 피어 그룹들을 한번 보면 비포 마켓, 그러니까 SIC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비포 마켓이랑 애프터 마켓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비포 마켓은 우리 잘 아는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TCK, 오니큐엔시도 뭐 일부 좀 있지만 TCK가 제일 크죠. 아무래도 가격도 많이 받았었고 멀티플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특허 쪽 이슈가 좀 이슈화 되면서 멀티플은 높게 받았던 게 특허로 받고 있던 멀티플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TCK가 뭐 계속 증설을 하고 이익단도 계속 잘 내고 있고 매출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비포 마켓은 거의 이 세 업체가 다 잡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애프터 마켓은 그 월덱스가 제일 많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K&J가 삼성 쪽에 직납하면서 이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비포 마켓을 왜 이렇게 좀 멀티플이라던가 이익단을 많이 받고 있냐라고 보시면 고객사가 이제 대부분 잘 아시는 대형 업체들입니다. 미국 쪽 업체도 있고 뭐 도쿄 일렉트릭도 있고 일본 업체들도 있고 삼성에서 이제 얘들이랑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라인 셋업 할 때부터 이 업체들이랑 같이 합니다. 같이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콜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업체들이랑 모든 게 세팅이 완벽하게 최적화가 돼 있어요. SK랑 비교했을 때도 수율 문제도 있고 그만큼 그 이익단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엄청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랑 세팅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이제 이쪽 TCK라는 이런 부분들이랑 함께 또 콜을 다 진행을 해서 이제 삼성 쪽으로 넘기는 부분인데 그래서 삼성은 이 수율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쓰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다가 이 장비에 대한 그 워런티가 끝나면 이 업체를 통해서 또 그 소모품이라는 게 이런 거 계속 구입을 했었죠. 얘들이 당연히 뭐 도매급으로 얘들한테 받아서 얘들이 또 이익을 붙여서 삼성 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그 SK 쪽은 물론 이 장비들도 쓰지만 아무래도 이 애프터마켓 장비를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렇게 삼성을 따라가려 그러면 워낙 규모 자체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SK 입장에서는 애프터마켓 장비를 쓰면서 단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야 하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 제품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뭐 SK 쪽을 보더라도 시장에 우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 쪽 매물을 많이 쓰거든요. 진짜 뭐 가격단에 있어서도 삼성에 있는 플래그십 모델 말고 이제 중저가 라인들은 SK 뭐 하이닉스 제품 많이 씁니다. 실제로 뭐 가격도 많이 싸기 때문에 전자 모바일 사업은 특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격 경쟁력이 거의 30% 가까이 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쓴다라고 뭐 단가 인하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근데 삼성이 이미 워런티가 끝난 부분들인데 굳이 얘들한테 또 비싼 가격을 주고 지금 반도체 쪽 상황도 좀 3분기 때 좀 안 좋은데 얘들을 계속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원래 삼성의 그 색깔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업체로 이원화해서 그 라인에 대한 좀 이슈를 많이 줄이고 뭐 말은 라인에 대한 이슈를 줄이지만 2원화 3원화 그 뭐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LCD 같은 경우는 7원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7원화까지 중국 업체들 뭐 CSOT라던가 뭐 BOE라던가 어찌됐건 싸게 팔아야 이미 성숙 산업이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도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 퀄을 해보고 수율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면 퀄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왜 why not이냐 왜 안 쓰냐 이런 경영진의 마인드가 좀 바뀌면서 뭐 그만큼 삼성 쪽에서는 단가도 마진율을 많이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미세화라던가 이게 이미 그러니까 셋업이 된 라인에서는 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EUV라는 게 이런 아예 선단 공정은
뭐 아무래도 이 업체들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은 삼성이 거의 90%를 이제 비포 마켓에서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90%를 이제 반 정도까지는 애프터마켓에 올리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애프터 뭐 마켓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증설했던 공장에서도 올해 2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됐었고, 신규 수설 투자를 4월 달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또 하기로 했고, 이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또 증설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또 한 번 더 볼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전환사채 부분이 좀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사채는 전환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번 이렇게 그 사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보면 이 사채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이미 나와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리스크로 보자 그러면 수율 문제가 있었는데, 뭐 2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는 수율 문제는 뭐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최초에 좀 우려가 됐던 비포 마켓의 업체들이 애프터 마켓으로 진출을 하면 단가를 후려쳐서 애프터 마켓을 잡으려고 때리면 살아남을 수 있냐 너네가, 사실 퀄리티 자체는 얘들한테 따라갈 수가 없지 않냐, 사실 뭐 실제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TCK 쪽으로도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나 봐요. KNJ라든가 이게 애프터마켓 삼성 쪽에 많이 늘린다는데 너네 이거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TCK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애프터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 생각도 해봐 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현직자라든가 아니면 그 어플라이나 쪽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반도체 쪽에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면 얘들이 절대 애프터마켓으로 진출 못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램 리서치라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밸류체인이 있는데, 얘들이 걔들을 배신하고 애프터마켓으로 가는 순간 이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얘들을 까고 바로 애프터마켓을 코어를 잡아서 얘들한테 이제 진출을 할 거다. 그러면 얘들은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뺏기는 거예요. 왜냐면 단가 차이가 콜조차 못 받게 이렇게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깨고 KNJ가 콜을 들어오는 순간 얘들 단가 무조건 시야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멀티플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 멀티플까지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들이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그리고 지금 9대1인데 굳이 얘들 거 건드려 가지고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다, 이 구조 자체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나 똑바로 하기에도 지금 그러니까 앞쪽 전방이 워낙 아직은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야를 서로 경쟁하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요거는 그 실적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뭐 2분기 때 1분기처럼 일회성 요소가 없냐, 아니면 혹시 일회성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잘 나온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 없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된 물량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이제 상반기 때는 하나의 퀄 테스트가 완료됐지만 하반기 때는 이제 2개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 하반기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분기 나오는 정도는 계속 나올 거고, 추가 플러스 알파로 퀄 테스트 되면 이제 재고 자산 쌓였던 것들이 또 매출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한번 통화를 한번 더 했었고요. 여기까지고, 실제로 그 매출에 대한 추정치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단가는 요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챔버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챔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회사 측에서 원래 예상했던 게 10대까지입니다. 지금은 신규 증설까지 해서 이제 현재 7대거든요. 7대인데 하반기에 증설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증설을 하면 이제 추가로 더 되면서 맥스 10대까지 붙는 상황이고,
그럼 챔버 한 대당 이제 포커스 링을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2,000개, 최소 2,000개, 최소 2,000개고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개당 매출은 여기 260만 원으로 제가 잡으면 2,000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챔버가 지금 6대, 7대인데 내년 상반기에 10대까지 다 풀로 찬다 그러면 최소한 520억까지 매출은 나온다. 그러면 OP 마진은 좀 낮게 잡으면 20%입니다. 30%까지 20에서 30%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최소로 잡으면 뭐 100억에서 150억 정도 OPM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멀티플은 뭐 한 10 정도로 받고 있는데 10 뭐 약간 언더로 좀 받고 있는데, 이 멀티플이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사이클 돌아왔을 때 제대로 이제 좀 받는다 그러면 15까지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뭐 1,500억에서 뭐 2,000억 OP 마진에 따라서 20% 30%까지 받는다. 뭐 2,000억, 1,500억, 2,000억 사이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1,000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럼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뭐 하반기까지 쌀 때 조금씩 이렇게 사놓는다 그러면 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